안녕하세요. 오늘은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슈타이너는 감각을 12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감각은 아마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이 정도 5개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루돌프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12개의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런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감각을 하위 감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촉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시는 촉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리실까요? 누군가 손을 잡거나 아이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촉각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촉각은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만이 아니라 또 인간의 깊은 내면 안에도 촉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이야기하는 하위 감각은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처음이 촉각, 그 다음 생명 감각, 그 다음에 고유 운동 감각,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에요. 이 4가지가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의지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촉각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엄마의 좁은 산도를 아이가 비집고 나오면서 세상에서의 첫 어떤 접촉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 접촉은 아이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이는 엄마와 직접적으로 처음 이제 살갗을 맞닿고 밖으로 나오는 이 과정 중에 굉장히 따뜻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이와 또 제왕절개로 나온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들이 만약에 지금 저도 책상에 지금 손을 얹어 놓고 있는데 제가 책상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놓았을 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저는 이 책상과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딱딱하다,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두께가 있어,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야,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왔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은 참 좋은 것이야 라는 것을 아이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할까요? 아이들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난 나갈 거야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배가 열리고 차가운 빛이 들어오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아이는 아무 준비 없이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방비한 상태로 모든 것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처음 경험하는 그 촉감이라는 부분은 어떨까요? 경계하고 싶고 별로 반갑지 않고 좋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아이는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랑 우리 반에 들어오는 아이를 상담할 때 꼭 어머님이 아이를 어떻게 태어났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는지 자연분만을 했는지.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만 어머님이 따뜻하게 아이를 보호하거나 경계를 느끼지 않도록 키웠다고 한다면 제왕절개한 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꽁꽁 싸매고 엄마의 산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따뜻한 천연 옷이나 어떤 엄마의 스킨십으로 지속적으로 따뜻한 경험들을 하게 한다면 아이는 세상에 대한 경계를 따뜻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가 부모님들이 알고 있다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많은 아이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이 중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는 애착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계속 덮었던 담요나 아니면 작은 뭐 보자기 이런 것들을 손에 잡고 놓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것을 떨어뜨려 놓으면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해져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모르고 그 인형을 두고 오거나 그 이불을 두고 오는 날에는 울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엄마가 가져다 줘야 된다고 막 떼를 쓰기도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졌을 때에는 나도 그 무엇인가를 만지는 것도 되지만 그 무엇인가도 또 나를 만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촉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촉감각이 얼마나 아이들 삶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님들은 잘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주는 놀잇감들이 있어요. 뭐 요즘 생태유아 교육이라든지 숲유치원이라든지 또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 주는 소재들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원에도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 교실 안에 이 벽 자체도 저는 천연 물감으로 이제 다 칠을 한 건데요. 이것처럼 아이들이 만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고 입에 넣고 빨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은 될 수 있으면 자연에서 주는 실크라든지 면이라든지 양모라든지 아니면 자연에서 주는 나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에서 주는 소재들, 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놀잇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입히는 옷도 폴리나 이런 섞여 있는 재질보다는 자연에서 주는 소재인 면이나 양모 이런 것들로 된 옷들을 입는다면 아이들은 훨씬 내 피부와 닿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피부와 하나가 되는 따뜻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촉각이라는 부분들은 부모님이 아이를 바라보거나 사용하는 언어들에서도 아이들은 촉감을 통해서 경계라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에도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지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지금 아름다운 언어로, 따뜻한 언어로 아이야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하고 바라봐주고 이야기해준다면 아이는 그 또한 엄마의 눈과 입을 통해서 좋은 촉감이라는 부분을 아이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매일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면 이 아이의 피부는 어떨까요? 늘 긴장하고 또 놀래서 아이는 따뜻함을 경험하기보다는 늘 차가움을 경험할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 차가움을 어떻게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가거나 하면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제가 막 강의 나가서 재밌는 말도 막 잘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저 또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손도 차갑고 제가 조금 입이 풀리고 좀 편안해질 때까지는 말도 더듬게 되고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앞서게 된다고 한 것처럼 아이들 또한 차갑고 좋지 않은 말과 눈빛 이런 걸로도 아이는 따뜻하지 못한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일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저를 막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움이 굉장히 고마울 때도 있지만 그 도움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또 뭘까요? 나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예요. 여기까지만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앞서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앞서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 교육할 때도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서로가 함께 가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나만이 좀 해내고 싶고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강당에 다 모이기 위해서 다 눈을 가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제가 소리를 낼 때까지 그냥 앞으로 전진하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성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앞으로 다가간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과감하게 막 앞으로 전진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서로가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앞에 무엇인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게 되는데, 막 전진하는 선생님들은 앞에 무엇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을 지나쳐서 가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스탑을 이제 선생님들이 안대를 한번 풀러보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출발점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되고, 또 두려움 없이 막 가는 선생님들은 그 앞에 사람들이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역까지도 침범해서 멈춰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을 때, 나의 어떤 영역을 침범했을 때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또한 저는 촉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촉감이라는 부분은 어렸을 때 특히 어떻게 우리는 그 촉감이라는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따뜻함도 있을 것이며, 부모님이 주시는 따뜻한 눈빛과 또 언어, 또 주변의 환경, 아이의 놀잇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는 아이 스스로가 기고 걷고 앉고 서고 하는 이 과정들을 아이 스스로가 겪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지켜봐 주는 것이 아이들이 촉각 경험을 할 수 있는 의지를 키우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발도르프 교육은 의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의지를 키우고 잘 갖고 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촉감이라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뒤집기 할 때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속상해 하기도 하고 안 돼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면 어머님들은 어때요? 살짝이라도 밀어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고, 또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시는 어머님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짝 도와주지 해서 밀어줘서 아이가 큰 힘을 갖지 않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구르기를 하거나 앉기를 하거나 서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는 의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옆에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스스로 해보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 또한 그 마음 또한 촉각이라는 부분이 발달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에는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에서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든 아니면 아이와 함께하는 여러 이제 활동 중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부모님들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굉장히 자연인 여러 군데를 막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현장 학습을 가요 하면서 매주 아이들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기도 해요. 첫째 주는 키즈 카페, 둘째 주는 박물관, 셋째 주는 동물원, 넷째 주는 박물관, 이렇게 계속 이제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새로운 곳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좋은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곳을 매일 보니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굉장히 하이퍼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리듬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정에서의 리듬 생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촉각이라는 부분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리듬 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내가 재미있게 지금 자유놀이를 했으면 이제는 선생님하고 원모임 하면서 좋은 노래를 부를 거야. 이 부분을 아이가 미리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이라는 것을 물으러 가듯이 그 리듬 생활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촉감이라는 부분은 아까 언어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촉감에 가까이 가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뭐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부모들이 이 시기에는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노래들도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도 저는 창작 동요보다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 이런 노래들이 엄마가 훨씬 더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촉각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촉감각이라는 부분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물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그 좋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먼저 세상에 대한 신뢰나 가족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그 동안에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곳에서는 응원해 주시고 한 걸음 좀 멀리서 지켜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는 살림살이 중에 무엇인가 시작했을 때 끝을 내는 부분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와 함께 하고 있는 중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의지를 키우는 데 중요하고 무엇인가 엄마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은 아이에게는 의지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그 따뜻한 어떤 그 경험을 아이들은 통해서 촉감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인형을 만들 때에도 처음에는 천조각 하나였지만 아이 생일 즈음에서는 완성된 부분들을 아이가 놀이하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이 한쪽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누구의 생일이 곧 다가오겠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 인형을 받는 친구는 누구일까 또 인형을 보면서 누구랑 닮았네 이번에는 완민이 생일인가 봐 이렇게 알아맞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들도 우리가 왜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주냐면 어머님들도 아마 실크를 만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몸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1년에 2번 큰 줄인형극을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줄인형극을 할 때도 꼭 실크를 쓰는 이유가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실크는 굉장히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아이들이 만져볼 수도 있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것은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 따뜻한 느낌이야 라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촉감각을 많이 손실한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놀이할 때를 보면 뭔가 화를 많이 내거나 멈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스킨십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내 아이 중에서 화도 좀 많이 내는 아이고, 또 이제 손이 먼저 나가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세상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훨씬 더 아이와 스킨십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전에 족욕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 그런 족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대한 한계를 나쁘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어떤 경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이 스스로가 내가 사람에게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 따뜻함을 나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도르프에서 모방과 모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성장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따뜻함을 많이 주느냐 주지 않느냐로 아이는 촉감각이 따뜻하게 잘 세상과 관계 맺고 좋은 경계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모방하면서 배우는데, 아이들은 좋은 것만 다 모방하면 좋겠지만 나쁜 것도 경험하고 모방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나 제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이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의 언어들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아이와 함께 하는 부르는 노래라든지 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한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갑고 나쁜 한계가 아니라 따뜻하고 세상은 참 좋은 곳이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감각이 발달할 수 있는 따뜻한 환경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가 세상과 잘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싸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는 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 세상은 참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내가 만지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들, 내 친구들, 이런 부분, 또 가끔은 친구와 싸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화해하고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아이들은 삶 속에서 또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촉감각을 잘 발달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